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전편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는 3강 내에 있고 3강에서는 멘토 선정, 개체 확보 및 선별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길어져서 저희 PD가 자꾸 길이를 줄이라고 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3분에서 4분만 보고 끊는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믿습니다. 3분에서 4분만 보고 끊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육종원 프로젝트에 실패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못할 분들입니다. 제대로 된 육종원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최소한 제 강의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1시간이건 100시간이건. 자, 두 번째 꼭지는 첫 번째 꼭지인 멘토 선정에 이어서 개체 선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선별은 뭐냐? 이니셜 브리딩 스톡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초기 번식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종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고 품종을 선별하셨고 그 다음에 그 품종을 잘하는 선배 육종원을 찾아서 그 육종원을 운영하는 육종가로부터 고양이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고양이들 중에서 어떤 고양이를 내 육종 프로그램에 초기 번식 개체로 확보할 것인가 또는 그 이후에 새로운 개체로 추가 개체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자신의 육종 목표에 부합되는 개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신의 육종 목표에 부합되는 개체인지 여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고양이는 이를테면 이렇게 생긴 고양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고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만들어낸 개체라고 해서 보여준 개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딱 봐도 어렵죠. 무슨 얘기냐?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오렌지, 당도 높은 오렌지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당도 높은 오렌지를 만들어내는 묘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기만 한 라임이나 레몬을 갖고 왔다. 그 씨앗으로 그 묘목을 키워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렌지는 안 나오는 겁니다. 품종이 무엇이건 내가 목표로 하는 육종 목표에 가장 가까운 부합되는 개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약 조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사실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육종 목표는 포토샵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고양이가. 또는 캐쇼에 나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사람으로 따지면 있는 대로 양복을 입고 치장을 하고 뭐 좋은 화장품을 쓰고 최고의 인류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 대로 머리에 볼륨을 집어넣은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걸 갖다가 최고의 사진가가 사진 찍고 거기에 뽀샵까지 한 거죠. 즉 내가 생각한 이렇게 생긴 렉돌, 내가 생각한 이렇게 생긴 벵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겠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개체를 구한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선 뭘 하셔야 되냐? 가급적 많은 고양이들의 실체를 보고 그 고양이들의 덧씌워져 있는 가공된 이미지를 벗겨내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렉돌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렉돌을 기준으로 내 육종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수한 개체를 확보한 방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의 제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국내의 육종 품종들은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합니다. 꽤나 하나의 품종이 10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중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양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육종가의 입장에서는 움직일 여지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최고의 개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고양이와 가장 적합한 고양이, 가장 부합되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그 5년 사이에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적절한 수준의 최고 내가 원하는 육종 목표에 딱 맞아떨어지는 고양이는 아닐지라도 괜찮은 우수한 고양이를 빨리 확보했으면 이미 나는
5년차 육종가고 내 사업, 내 육종원 프로젝트는 자리가 잡혀서 거기서 얻어진 경제적인 성과로 내가 원하는 더 우수한 개체를 확보해서 내 캐터리를, 내 육종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데 좋은 개체만 찾아지다가 시간을 수년씩 허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적지 않은 분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현재 클라이언트로 예약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반대해요. 일단은 확보하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실력도 늘어나고 고양이를 보는 눈도 더 섬세해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초기 이니셜 브리딩 스톡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해 버리면 언젠간 그냥 지쳐버리고 프로젝트가 좌초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주요 감염성 질병 및 유전성 질병에 대한 필터링이라고 하죠. 사실 우수한 캐터리, 우수한 육종원이라면 유전성 질병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PKD와 HCM, 즉 다낭성 신장염과 비우성 신근염, 그 이후에 수많은 유전성 질병에 대한 검사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전자 검사 기관이 약간 오버하고 그 질병을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병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질병 판매학이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국내 일부 신생 육종가들도 거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순종, 거의 99.9% 이상의 순종 육종용 개체들은 그런 유전성 질병으로부터 거의 자유롭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90년대 초반에 검사 기법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문제가 됐던 경향들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서 많이 벗어난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요 감염성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 FIV와 FELV. FI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4종 백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들은 그건 4종 백신으로 그다음에 면역력을 누르는 거예요. 다만 FIV와 FELV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비용 대비 편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우수한 개체를 확보했는데 나는 사실 그것이 우수한 개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고양이로 내가 목표하는 경제적 성과는 이만큼인데 고양이의 가격이 브리더 개체의 고양이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내가 10마리를 만들어내서 판매해도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고양이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고양이에게 투자하는 금액 대비 내가 그 고양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전성, 연관성. 자꾸 아빠 엄마가 달라야 된대요. 자꾸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유전의 유자는 아십니까? 육종학의 기본은 읽으셨습니까? 육종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아웃브리딩과 인브리딩 사이를 적절히 줄타기 하는 것입니다. 아웃브리딩이 프로스 앤 컨스가 있고 인브리딩이 프로스 앤 컨스가 있습니다. 아웃브리딩만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옵니다. 인브리딩만 한다. 인브리딩 디프레션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아웃브리딩과 인브리딩을 적절히 섞어가며 자신의 육종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핵심이고 특히 초보 육종가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인브리딩 코에피션트, 인브리딩 농도를 가진 개체군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조기에 우수한 성과를 내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고양이를 여기서 한 마리 저기서 한 마리 갖고서 집어넣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성과가 나오면 육종원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초기 이니셜 브리딩 스톡은 가급적이면 하나의 육종원 또는 두 개의 관련성이 깊은 육종원으로부터 관련성이 깊은 개체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이니셜 브리딩 스톡은 가급적이면 하나의 육종원 또는 두 개의 관련성이 깊은 육종원으로부터 관련성이 깊은 개체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개체들을 통해서 자신의 큰 노력이 없더라도 웬만큼 성과가 나오고 육종의 어떤 요체를 이해하게 됐을 때 적절한 수준의 아웃브리딩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웃브리딩을 하면
뭐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결과는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즉 확률 보행하기 때문에 내 육종가로서의 역량은 항상 바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국내의 수많은 육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꼭지 개체 선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연구소의 신용주 박사입니다.